안녕하세요. 피치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일본 연예계의 속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8일에 웬 여성 자신이 발표한 아라시의 멤버 오노 사토시 씨의 근황에 충격이 일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도내에서 반려견 퍼그와 산책을 하고 있는 오노 씨는 어둡게 그을린 피부와 턱에는 긴 수염을 기른 와일드한 모습을 한 상태로 아이돌 활동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연말을 끝으로 아라시가 활동 중지를 한 이후 오노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얼굴을 비춘 적이 없습니다. 기사에서 사무소와 이후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도내로 돌아와 머무르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오노 씨는 장기간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을린 피부는 그 생활 때문이겠죠. 사진을 본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오노 씨가 맞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전 토키오의 야마구치 타치야 씨랑 닮은 것 같다는 목소리도. 하지만 오노 씨가 같은 색의 퍼그를 키우고 있는 것은 이전부터 유명했으므로 본인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연예부 기자는 말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 사진을 본 팬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노군 너무 많이 바뀌었어. 이제 아라시 활동은 안 하는 건가? 이 정도로 겉모습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아라시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보이네, 오노씨. 뭐 솔직히 말하면 활동 중지 후에 연예계에서 사라진 시점에서 눈치는 챘지만 이 정도면 아라시가 아니라 연예계 자체에 돌아올 생각이 없나 보다 라는 확신이 드네. 벌써 40이 넘었는데 지금부터 아이돌 재개라는 건 오노군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다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좋아 보여. 42살의 오노 씨를 필두로 사쿠라이 쇼 씨가 41살, 아이바 마사키 씨, 니노미야 카즈나리 씨, 마츠모토 준 씨가 40살로 전원이 40대에 돌입한 아라시의 멤버들. 이미 사쿠라이 씨, 아이바 씨, 니노미야 씨의 멤버 과반수가 결혼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애초에 아라시의 활동 중지도 오노 씨가 2017년에 아라시로서의 활동을 끝내고 싶다, 자유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다른 4명에게 전달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아이돌 시절에는 미소년 스타일이었던 오노 씨입니다만 활동 중지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속당했던 것들을 다 풀어헤쳐보고 싶다라고 말한 것처럼 본 모습과 어떠한 차이를 느껴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0살을 넘어 자신만의 생활을 이어온 오노 씨에게 지금부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꽤 힘든 일이겠죠라고 연예부 기자는 말했습니다. 물론 아라시가 복귀를 하면 큰 화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2023년 연말에 NHK 홍백가학전을 두고 이러한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 아라시가 결성 25주년이 되니까 그 복귀를 홍백에서 하는 것이 NHK가 생각하는 최고의 특종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다 그 자리에서 2024년에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만 해주면 엄청난 화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 자니스 사무소가 고 자니 키타가와 씨의 성폭행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NHK의 홍백 담당자로부터 사무소 측에 아라시가 출연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빠른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연예사무소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10월 17일 주간 여성 프라임은 아라시가 2024년 가을에 도쿄돔에서 예정했던 재결성 라이브가 백지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회장을 중심으로 구 자니스 사무소 소속 탤런트를 방송에 기용하지 않는 방침을 보였습니다만 그건 NHK가 구 자니스 사무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수신료를 내고 있는 시청자들의 맹비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침은 홍백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10월 18일의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출연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철회하면서까지 NHK가 구 자니스 사무소 소속 탤런트를 홍백에 출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시청률 상승은 따놓은 장상이라는 것이죠. 아라시의 복귀는 말 그대로 특종. 아라시가 복귀하면 그 흐름을 타 다른 구 자니스 사무소 소속 그룹들도 출연시키고, 아라시의 복귀가 없다면 현재의 방침을 지켜 구 자니스 사무소 소속 탤런트의 출연은 없던 일로 한다. 이 두 가지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건 오노씨의 결단에 구 자니스 사무소에 운명이 걸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라고 연예사무소 관계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와중 아라시의 마츠모토 준씨가 10월 11일 문춘 온라인 그리고 12일 발매의 주간문 춘으로부터 출연 중인 대하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의 태도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마츠모토 씨는 촬영이 지연되자 조 감독에게 죽고 싶어? 라고 폭언을 뱉거나 대기실의 의자를 발로 차고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의 대사를 가로채 현장에서는 대사도둑이라는 별명이 붙는 등 각질은 포를 부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어떡할래 이에야스는 낮은 시청률에 시달리며 드라마의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중 큰 원인이라고 불리는 각본도 문춘의 보도에 따르면 마츠모토 씨가 이유인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와이드쇼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어떡할래 이에야스의 각본은 나가사와 마사미씨 주연의 컨피던스맨 JP 시리즈를 대응행시킨 코사와 료타씨가 담당.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전국시대에서 살아남았지만 유약한 프린스로 묘사하거나 충직하고 큰 인물이나 악인이라 불리는 인물을 반대로 별 볼일 없는 인물이나 선인으로 묘사하는 등 보통의 대하드라마와는 다른 시점에서 이에야스와 역사적인 물들을 다룬 야심작이었습니다만 너무 컨셉에 충실한 나머지 동떨어진 전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초반부터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도에 따르면 고마키 나가쿠테 전투를 배경으로 한 코에이타와의 장면이나 제34화의 이시카와 카즈마사의 꽃갈피가 빽빽히 담긴 상자가 나오는 장면 등은 마츠모토 씨의 제안으로 변경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코사와 씨는 문춘의 취재에 대해 마츠모토 씨의 대본에 대한 제안은 전부 건설적인 것이었다라고 평가하는 한편 위 잡지에서는 대본 개편에 대해 마츠시게 씨가 쓴소리를 뱉었다고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문춘에는 마츠모토 씨가 현장에서 제멋대로 구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다수 적혀 있었습니다. NHK는 문춘의 보도를 부정하고 있지만 증거 입수라는 확신을 가진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자니스 사무소에는 자니 키타가와 씨의 소동에 의해 NHK도 굉장히 엄격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NHK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대하드라마의 주연이자 자니스 탤런트인 마츠모토 씨가 보도된 것처럼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면 곤란한 상황이겠죠. 마츠모토 씨의 의견이 반영되어 높은 시청률이 나온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떡할래 이에야스의 시청률은 낮고 심지어 최신화에서는 워스트 2위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룹으로서 아라시는 NHK에 이바지해왔지만 갑질이라는 행동이 사실이고 결과인 시청률도 엉망이라면 이후 마츠모토 씨가 NHK 출입금지가 되어도 이상하진 않겠네요 라고 와이드쇼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어떡할래 이에야스의 세대 시청률은 기본적으로 10% 정도였으나 3월 12일에 방송된 제10화는 동시간대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 일본 대 호주가 TV 아사히에서 생중계되어 세대 시청률 7.2%, 개인 시청률 4.1%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최신화는 그때에 이어 워스트 2위의 시청률이었습니다. 라고 제작회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저시청률을 불러온 원인은
제10화 때와 같이 스포츠 중계가 원인. 10월 8일에 니폰 테레비는 럭비, 후지 테레비는 남자 배구 시합을 어떡할래 이에야스와 동시간대에 방송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럭비 일본 대표의 결승 토너먼트 진출이 걸린 럭비 월드컵 2023의 일본 대 아르헨티나전. 두 번째는 FIVB 파리올림픽 예선 월드컵 배구 2023인 일본 대 미국전.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일본의 패배로 끝났습니다만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주목을 하게 되는 큰 시합이었습니다. 럭비는 실제로 최대 21.5%, 개인 14.1%, 남자 배구는 최대 11.4%, 개인 7.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최근 럭비 붐이 일어났고 남자 배구도 잘생긴 선수들이 많아 높은 시청률도 납득이 갑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도 그쪽을 봤겠죠. 애초에 어떡할래 이에야스는 대하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제적인 스포츠 중계를 계기로 이제 안 봐도 되겠다라고 단념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주연의 마츠모토 씨에 대한 갑질과 같은 언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블 펀치로 이후 점점 시청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떡할래 이에야스는 12월 중순까지 계속되고 아직 큰 볼거리가 있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남아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약 2개월 동안 다시 한번 힘든 시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작회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아라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오노 씨와 마츠모토 씨,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후의 동향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만나요.